베트남 나트랑 맛집 18곳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넴느엉 당방구엔. 이곳은 KBS 배틀트립, TVN 짠내 투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도 이미 소개된 맛집인데요. 위치는 나트랑 필수 관광 코스인 담시장 근처. 주력 메뉴는 넴느엉입니다. 넴느엉은 돼지고기에 각종 양념을 넣어 소시지로 만든 후 숯불에 구운 음식인데요. 먹는 방법은 라이스페이퍼 끝에 상추와 망고, 오이, 당근 절인 고기, 그리고 라이스페이퍼 튀김을 넣고 돌돌 말아 소스를 찍어 먹으면 됩니다. 가격은 1인분에 5만동, 하나로 3,000원이 안되는 매우 혜자로운 가격이고요. 특히 넴느엉은 나트랑을 대표하는 지역 음식이기 때문에 한 번쯤 먹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넴느엉이란 음식 자체가 한국인 입맛에 잘 맞기 때문에 앉아서 계속 먹게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나트랑에서 먹었던 식당 중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만족했던 곳입니다. 두 번째는 그릭키친입니다. 식당 이름에서도 추측할 수 있듯 이곳은 그리스 음식을 파는 곳인데요. 굳이 베트남까지 와서 그리스 요리를 먹어야 할까 싶기도 하지만 이곳은 구글 평점이 매우 높으며 호불호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심지어 나트랑 여행 중 최고 맛집으로 칭하는 분들도 덜어 있을 정도인데요. 인기 메뉴는 닭고기가 들어간 치킨랩과 소고기가 들어간 비프랩. 특이하게 각 랩에는 기본적으로 감자튀김이 들어갑니다. 또띠아 같으면서도 쫀득한 빵에 갓 튀긴 감자튀김과 고기, 야채, 소스의 조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테이크아웃도 좋긴 한데 매장에서 따뜻할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꽈녹응언. 나트랑에 왔으면 해산물을 빼놓을 수 없죠. 나트랑엔 빈산, JJ시푸드, 라이시푸드 등 다양한 해산물 식당이 있지만 이곳 꽝온응언의 장점은 다른 식당보다 유독 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컬 가성비 맛집답게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에게도 유명한 곳이고요. 주문과 동시에 숯불에 구워주는데 인기 메뉴는 랍스터, 맛조개, 가리비, 옥수수 볶음입니다. 소스는 무조건 갈릭으로 추천드리고요. 마늘 양념이 한국인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곳이라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다른 곳에 비해 랍스터 가격이 저렴하고요. 특히 맛조개는 씹는 맛도 일품, 양념과도 너무 잘 어울려서 추가 주문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옥수수 볶음이 은근 꽤나 중독적이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양은 적지만 다양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고 무엇보다 한화 5만원 남짓의 돈으로 랍스터 포함 저렇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다니 가히 가성비 최강의 식당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컬 식당이다 보니 위생적인 부분은 조금 신경 쓰일 수도 있긴 한데요. 개인적으로 맛과 가격이 위생을 압도하는 곳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반미판입니다. 베트남에 왔으면 꼭 먹어야 하는 베트남식 샌드위치 반미. 사실 반미는 쌀국수와 함께 베트남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데요. 길거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나트랑엔 정말 유명한 반미 맛집 반미판이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서양의 식문화가 유입되어 형성된 음식인 반미. 바게트빵 사이로 고기와 채소 등 각종 속재료가 채워지는데요. 바게트빵이라고 하니 뭔가 딱딱한 느낌일 것 같지만 생긴 것과 달리 바게트빵이 겉은 바삭, 속은 정말 쫀득합니다. 서브웨이와 견줄만한 크기인데 가격은 한화 2,000원 정도. 그랩 배달도 가능하지만 매장에서 주문하고 따뜻할 때 바로 먹어야 더 맛있고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알려져서 한국인 맛집이 된 감도 없잖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트랑에 오면 누구나 한 번쯤은 꼭 가는 그런 곳입니다. 조식 대신이나 간식으로 먹기 좋고요. 전반적으로 매장 분위기도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손님이 워낙 많다 보니 주문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가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암푹입니다. 베트남 여행 오면 쌀국수 한 번은 무조건 먹어야죠. 나트랑에도 여러 쌀국수 집이 있지만 이곳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진한 국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특히 포암푹이 유독 인기 많은 이유는 바로 뚝배기 쌀국수 때문인데요. 먹는 방법은 뜨거울 때 숙주를 넣은 후 면과 얇은 생고기를 샤브샤브처럼 익혀 드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쌀국수는 처음 본연의 맛을 충분히 느낀 후 취향에 따라 라임과 소스를 추가해 넣는 편이고요. 확실히 다른 곳보다 국물이 정말 뜨끈하고 시원해서 차별점이 있는 곳이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리뷰 작성 10%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이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할인 후기 많은 식당들은 어느 정도 약간 의구심을 품고 접근하는 편인데 이곳은 선입견을 떼고 객관적으로 봐도 나트랑에서 쌀국수 잘하는 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맛입니다. 특히 어른들 모시고 가는 가족 여행이라면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여섯 번째는 브이푸르트입니다. 계속 밥집 위주로만 맛집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할 곳은 나트랑에서 정말 유명한 아이스크림 맛집입니다.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이곳 브이푸르트. 꼭 먹어야 할 인기 메뉴는 바로 아보카도 아이스크림과 코코넛 아이스크림입니다. 신선한 아보카도 스무디 위에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코코넛 과육의 조합. 아보카도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은근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다만 아보카도 자체가 원래 호불호가 조금 있는 식재료라 아보카도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도전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여긴 아보카도 아이스크림보다 코코넛 아이스크림을 더 추천합니다. 코코넛 껍질 위에 코코넛 아이스크림과 코코넛 과육, 시럽이 뿌려져 있는데요.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정말 맛있더라고요. 요플레 뚜껑 핥아 먹는 것처럼 코코넛 아이스크림도 다 먹고 남아있는 과육까지 싹싹 긁어 먹다 보면 그 묘한 매력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부담없는 가격에 맛있는 후식을 즐길 수 있는 브이푸르. 다만 메뉴 중에 콤보라고 모든 과일 세트가 있는데 호기심으로라도 그건 주문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단맛 없는 과일들을 소금 찍어 먹는 개념이라 한국인 입맛에 안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과일 가게에서 망고 한 번 더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일곱 번째는 척집입니다. 나트랑 여행 중 한 번은 꼭 들르게 되는 김청 김빈 환전소. 이곳은 환전소와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환전하고 꼭 들러줘야 할 곳인데요.
현지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척집, 바로 이곳엔 고구마 튀김을 팔기 때문입니다. 갓 튀겨져 나와 바삭하며 마치 롯데리아 양념감자처럼 치즈맛 시즈닝을 뿌린 그 맛. 단짠, 사실 예상 가능한 맛인데 계속 먹게 되는 맛이랄까? 군것질을 안 좋아하는 어른들도 만족할 것 같으며 기왕 사는 김에 사이즈는 라지로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오후 2시부터 8시 30분까지 영업시간이고요. 굳이 여길 찾아가기보단 환전할 일이 생겼을 때 들러주는 느낌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원의 행복이 무엇인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8번째는 환전소 근처 바나나 튀김집입니다. 방금 척집이 고구마 튀김이었다면 이곳은 바나나 튀김인데요. 쫄깃한 찹쌀 반죽에 깨가 들어가서 고소한 맛이 나는 바나나 튀김. 여기도 마찬가지로 꼭 먹기 위해 찾아갈 곳은 아니지만 환전한 일이 생겼을 때 척집과 더불어 군것질 삼아 간식으로 호기심에 한 번씩 사먹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9번째는 짜오마오입니다. 이곳은 나트랑에서 워낙 유명한 맛집이라 인스타 DM으로 미리 예약을 해야 갈 수 있다는 말이 있는 식당인데요. 유독 한국인들 사이에서 평이 되게 좋은 곳이기도 합니다. 주력 메뉴는 밑광, 맛조기, 모닝글로리, 반새우. 특히 베트남 비빔국수인 밑광이 시그니처 메뉴라 할 수 있는데요. 매콤 짭짤한 맛이 딱 한국인 입맛에 특화된 맛이랄까? 한번 먹어보니 왜 유명한진 알 수 있었습니다. 맛조개도 쥐포처럼 쫄깃한 게 식감 좋고 맛있었고요. 반새우는 속재료 넘치면서도 겉식감이 바삭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국인 입맛에 특화된 식당이라 그런지 손님 대부분이 한국인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10번째는 하이카입니다. 나트랑 맛집 하면 추천 식당으로 자주 나오는 하이카. 이곳은 조금 색다른 쌀국수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는데요. 로컬 맛집답게 현지인들도 종종 찾는 이곳의 주력 메뉴는 바로 오징어 어묵 쌀국수입니다. 사실 쌀국수 맛이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한국인 입맛에 최적화된 맛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짭짤하고 간간한 오징어 튀김, 한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던 오징어 핫바랑 비슷한 느낌도 듭니다. 시원 깔끔한 국물과 소면 같은 면발, 국수 한 그릇에 3,000원 정도니 가성비도 좋고요. 익숙한 맛에 조금 평범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도 나트랑에 또 오면 여긴 한 번 더 방문해 볼 것 같습니다. 11번째는 미보초론입니다. 나트랑에서 계속 베트남 음식만 먹어서 물린다 싶을 때 혹시 홍콩식 우육면은 어떠신가요? 로컬 식당인 미보초론은 우육면 맛집인데요. 이곳의 대표 메뉴는 4번 얼큰 우육면입니다. 얇은 면발에 진하고 칼칼한 국물, 양이 많은 편이 아니라 조식이나 야식으로 가볍게 먹기 좋고요. 은근 중독성 있는 맛입니다. 다만 향신료 냄새가 조금 있는 편이고 맛이 짭짤한 편이라 호불호가 확연히 갈리는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사이드로 보통 물만두나 구만두도 함께 시키는 듯하니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째는 이엔 방깐 반새우입니다. 베트남 전통 음식인 반새우. 한국의 전, 일본의 오코노미야끼가 있다면 베트남엔 반새우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식당들 말고 로컬 느낌을 원한다면 이곳이 있습니다. 기름에 바삭바삭 튀겨낸 미니 반새우. 주인 사장님이 매우 친절하셔서 어떻게 먹는지 잘 설명해 주시고요. 베트남 할머니의 손맛이 느껴지는 맛이랄까? 다만 음식 나오는 속도가 조금 느린 편이며 높보다 보니 위생은 어느 정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13번째는 CCCP입니다. 이제 지금부턴 카페 맛집 추천입니다. 베트남은 세계 커피 생산량 2위 국가로 커피 문화가 정말 많이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나트랑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코코넛 커피, 그 중심엔 CCCP가 있습니다. 보통 콩카페 코코넛 커피와 자주 비교되는 곳인데 베트남 전역에 있는 콩카페와 달리 CCCP는 나트랑에만 있는 카페입니다. 콩카페보다 CCCP가 코코넛 맛과 향이 훨씬 더 진한 편이고요. 커피 베이스 위에 올려진 맛있는 코코넛 슬러시. 이 부드럽고 진한 코코넛 커피 가격이 한국 돈 3,000원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해자롭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14번째는 콩카페입니다. CCCP와 더불어 코코넛 커피 양대 산맥 중 하나인 곳이죠. 베트남 전역에 있는 커피 프랜차이즈 중 하나인 콩카페. 콩카페 때문에 미국의 스타벅스가 베트남에선 유독 맥을 못 춘다는 말도 있는데요. 대표 메뉴는 코코넛 스무디 커피와 코코넛 연유 커피입니다. 먼저 코코넛 스무디 커피는 CCCP에 비해서 에스프레소 맛이 더 풍부하고요. 코코넛 연유 커피는 믹스 커피 잘 타는 사람이 맥심 진하게 잘 탄 듯한 느낌이랄까? 약간 콩카페는 어딜 가도 맛은 평타 이상 보장하고 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CCCP와 우열을 가릴 순 없지만 콩카페는 최근 몇 년 전 한국에도 입점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접근성 면에서 추천도 4개로 조정하였습니다. 15번째는 에그커피입니다. 나트랑의 숨은 커피 맛집 에그커피. 담배 연기 자욱한 이곳은 현지인들도 자주 찾는 로컬 카페인데요. 테이블에 올려진 재떨이. 참고로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길거리나 개방된 식당에선 눈치 안 보고 흡연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운이 없다면 담배 냄새를 맡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에그커피와 소금커피 때문인데요. 아인슈페너처럼 진한 거품과 함께 먹는 에그커피. 진하고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 같은 맛이 일품이고요. 식으면 비린 맛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뜨거울 때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소금커피 역시 단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상할 수 있는 맛입니다. 개인적으로 에그커피는 한국에서 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추천드리나 호불호가 조금 갈릴 수 있어 추천도 4개로 하였습니다. 16번째는 정글커피입니다. 맛뿐만 아니라 분위기까지 챙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이곳입니다. 식물로 꾸며진 인테리어에 아기자기한 소품, 조용하고 평온한 분위기. 이곳은 관광객보단 현지인들이 주로 방문한 듯 했는데요. 여긴 스무디가 강점인 카페입니다. 추천 메뉴는 코코넛 스무디와 서머프루티 스무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플레이팅에 정말 진심인 곳입니다. 음료 나오는 속도가 오래 걸리지만 용서가 되는 맛과 비주얼입니다. 파인애플, 망고, 패션후르츠가 들어간 서머프루티 스무디. 상큼 달달한 맛에 더위가 싹 가시는 기분이고요. 코코넛 안을 달달함으로 가득 채운 코코넛 스무디도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나트랑 대성당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관광하시며 들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있습니다. 17번째는 탕카페입니다. 이곳은 베트남 맴즈들이 많이 가는 카페인데요. 베트남 커피가 살짝 물린다면 여길 추천합니다. 서양인들도 종종 오는 것 같고요. 추천 메뉴는 탕커피와 소금커피, 진하고 크림이 맛있는 탕커피와 단짠의 정석 소금커피. 맛있는 커피를 한국 반값에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18번째는 65번 과일가게입니다.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곳은 과일가게인데요. 나트랑에 많고 많은 과일집 중 제일 맛 좋고 당도 높은 곳입니다. 특히 망고 상태가 너무 좋은데요. 옐로망고, 그린망고, 애플망고 등 과일을 간단히 시식 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망고스틴도 평이 좋은 것 같고요. 참고로 65번 과일가게 외에 나트랑 과일가게 하나 더 추천드리자면 밋미프루츠 추천드립니다. 카톡으로 배달 주문 가능한데 여기도 과일 당도가 좋았습니다. 베트남은 한국보다 과일이 저렴하기 때문에 나트랑에서 무조건 과일 많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